네, 그럼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참고할 만한, 공부하면서 참고할 만한 사이트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쿨 프로그래밍이라는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한 거의 8년 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쿨 프로그래밍 다음에는 네이버에서 쳐가지고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퀵스타트 1 C 언어 프로그래밍 퀵스타트 1에 가보면 기초부터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만들기까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건 없고요. 다 쉬운 거 형태로만 정리가 돼 있고 한 내용당 한 A4 한 3장 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하루에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미리 예습을 꼭 해가지고 오시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메모리에서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C 언어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수치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어요. C 언어에서는 수치 데이터를 크게 두 가지로만 바라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정수와 실수예요. 그리고 문자 데이터도 있긴 한데 다른 언어에서는 이 문자 데이터라든가 참 거짓을 표현하는 논리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다른 형식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C 언어는 모두 다 얘를 정수 형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식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수 형식을 보관하는 방법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네모칸 그리면 대충 메모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바이트짜리 정수 데이터가 있는가 하면 4바이트짜리 정수 데이터가 있어요. 실수 데이터도 4바이트짜리 정수 데이터, 아니 실수 데이터가 있는가 하면 8바이트짜리 실수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도 종류도 생각보다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해서 알아둘 만한 중요한 6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것만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걸 차 형식이라고 해서 1바이트짜리 정수 데이터, 그 다음 쇼트, 2바이트짜리 정수 데이터, 인트, 4바이트짜리 정수 데이터, 롱, 4바이트짜리 정수 데이터. 사실 이건 시스템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어요. 롱하고 인트는 4바이트인데 시스템에 따라서 뭐 2바이트 4바이트짜리도 있고 4바이트 8바이트짜리도 있고 지금 저희는 이와 같이 인트, 롱이 모두 다 4바이트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플로트 형식은 4바이트, 더블 형식이라고 합니다. 실수 형식 4바이트. 이건 외우셔야 돼요. 네. 다른 형식도 많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식들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타입이라고 불러요. 타입. 우리말로는 형 혹은 형식이라고 합니다. 형식. 데이터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데이터의 성질. 형식이라는 건 데이터의 성질. 얘는 1바이트짜리 정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 4바이트짜리 정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얘는 8바이트짜리 오타네요. 오타. 글씨도 오타가 나오죠. 8바이트짜리 실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형식이라는 건 데이터의 성질을 나타낸다. 다음에 이게 이제 객체지향까지 가게 되면 데이터의 성질뿐만이 아니라 걔가 갖는 연산이라든가 개념까지도 포함을 하는 개념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초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초급 지나서 마무리 단계에서는 얘가 객체지향과 이 C 언어 같은 경우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연관성을 갖는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외우셨죠?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셨고요. 이걸 실습 코드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코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수 데이터가 가장 기본이니까 정수 데이터 2개를 쓰도록 하겠어요. 아니 하나만 쓰도록 하죠. 하나 쓰고 여기다가 10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어요. 10
그리고 한 줄 복사해서 한 5개만 이렇게 10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0 하셨나요? 이때 얘는 정수 데이터라고 합니다. 얘가 왜 정수 데이터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정이에요. C 언어와 나 간에 10 이렇게 쓰면 얘는 수치적으로 연산 가능한 정수 데이터라고 약속하자 이렇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정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수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는 상수 데이터예요. 여기 보면 정수도 있고 실수도 있는데 이 정수 실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변경 불가능한 상수 수치 데이터와 변경 가능한 변수 수치 데이터,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 값을 모두 다 50으로 바꾸고 싶어요. 50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다 50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50으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한번 바꿔볼게요. 50으로 바꿔서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50을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상에서 이 변수 하나하나, 변수란다. 이런 상수값 하나하나를 변경해서 사용하려면 이곳에만 모여 있으면 그나마 고치기가 쉬울 텐데 이게 파일 중간중간에 모여 있다고 하면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이름을 줘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n이라고 이름을 주는 거예요. n이라고 이름을 주고 이 n이라는 변수라는 놈에 50이라는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 n이 이렇게 써놓으면 컴파일러는 이 n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4바이트짜리 정수다라는 의미의 이와 같이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번 써볼까요? 자, 지금 출력하면 조금 전하고 결과치가 같아요. 조금 전하고 결과치가 같은데 다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줄 주었고요. 한 줄은 변수를, 한 줄은 상수를 이렇게 놓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아직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연습을 할 거니까 이렇게 초기화를 이용해서 값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결과치는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모두 다 얼마가 출력이 돼요? 50이 출력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런데 이 두 개는 print f 정수를 출력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50이 있고 컴마 print f 정수를 출력하세요. 그리고 변수라고 합니다. 얘를 변수. 상수와 변수의 정의를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상수나 수학에서 말하는 변수와 흡사하지만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두 개는 모두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C 언어의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데이터는 모두 다 어디에 보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메모리에 보관이 됩니다. 네, 아주 좋아요. 데이터가 어디에 보관이 되냐? 바로 이 메모리에 보관이 되는데 어떻게 보관이 되냐면 정기적인 신호의 집합으로 보관이 돼요. 이렇게 정기적인 신호의 집합으로. 그래서 이 메모리의 공간을 변경할 수 없으면 이 데이터를 가리켜서 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수 데이터. 네, 펜이 조금 안 나오니까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수 데이터. 빨간색으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데이터. 얘를 변경할 수 없으면 이 메모리 공간에 내용물을 변경할 수 없으면 상수 데이터. 그런데 여기에 메모리를 할당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는 여기도 정기적인 신호들의 집합으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기적인 신호들의 집합을 변경할 수 있으면 얘를 변수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변수 데이터. 그리고 얘는 변경할 수 있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n이라고 이 메모리를 n이라고 해야지만이
참 타이밍 좋아요. 정확히 이곳에다가 그렸어요. 그렇죠? 제가 다시 이곳에다가 n이라고 했을 때 n이라는 이름이 있어야지만이 이 메모리를 뭘로 변경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변경되지 않으니까 메모리에 이름이 없어도 되지만 얘 같은 건 변경이 돼야 되니까 n을 10으로 변경을 했다가 n을 9로 변경이 됐다가 n을 5000으로 변경을 해라. 이와 같이 값을 변경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또 하나 주의점은 수학에서는 이꼴 연산자로 사용이 되죠. 이꼴 연산자가 아니라 이꼴이라는 기호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뭐 a 플러스 b가 10이 되는 수, 이렇게 여기는 이 두 식이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는은 이쪽을 오른쪽 항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왼쪽 항이라고 하는데 이항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 값을 이쪽에다 넣어라 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9를 n에다 넣어라, 10을 n에다 넣어라. 그러면 누가 바뀌겠어요? 바로 이곳의 내용물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얼마였다가 10이었다가 9를 넣으면 9로 바뀌어요. 이 내용물이 바뀐다는 소리는 원래 정기적인 신호가 1010이었는데 9를 넣으면 얼마로 바뀐다는 소리냐면 1001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5000을 넣어라 그러면 다시 5000으로 바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용량이라는 크기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메모리는 여기가 큰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그만 데이터를 필요로 할 때도 있겠죠.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형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앞으로는 상수다라고 하면 어떤 값이 정기적인 신호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 보관된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는다를 상수로 정의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의 메모리 공간을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라고 하면 얘를 변수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메모리 공간에는 모두 다 뭐가 붙어 있다고요? 바로 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름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드냐? 바로 4바이트짜리 정수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라 라는 형식. 이 데이터의 성질이에요. 이 데이터는 4바이트짜리래요. 그리고 표기 방법이 실수 아니면 정수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실수 아니면 정수인데 바로 정수로 보관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리고 n은 얼마를 집어넣냐면 지금은 5000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얘는 우리가 변경할 수 있어요. 저 메모리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n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90으로 변경을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이거를 코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복사를 해볼까요? 복사를 하고 나서 n에다가 저희가 90을 넣어볼게요. 90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이건 왼쪽 항에 오른쪽 항의 값을 넣으라니까 저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50은 100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왼쪽 항은 여기를 L밸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L밸류는 변경 가능한 메모리가 와야 돼요. 변경 가능한 메모리, 곧 변수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건 상수 50에다가 100이라는 상수를 집어넣어라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다. 컴파일 오류. 컴파일 해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류가 뜨고요. 더블 클릭을 하면 식이 수정할 수 있는 L밸류여야 합니다.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항을 L밸류라고 하고요. L밸류는 변경 가능한 변수, 메모리 영역이어야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복사. 자, 그래서 처음 이 문장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는데 다시 해석할게요. n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 거야. 몇 바이트짜리 만들어낸다고요? 4바이트짜리. 그리고 그 메모리 공간에
표현 방법은 정수 표기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정수 4바이트짜리를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얼마? 값으로 50을 넣을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 문장은 얼마를 출력을 하냐면 바로 50을 출력을 하고요. 이왕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크기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n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려면 연산자가 있어요. 얘를 연산자라고 합니다. size of라는 연산자가 있는데 n의 크기는 얼마니 물어보는 거와 같아요. 그러면 얘는 n의 크기의 바이트를 내뱉습니다. 그래서 출력해보면 n은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빠르면 말씀 주세요. 복사하도록 하겠어요. 네, 복사했어요. 어찌됐건 인트형 곧 정수 4바이트를 담는 변수를 만들고 50을 넣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50을 출력했고요. 한마디로 얘는 변수니까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n을 이번에는 100으로 바꿔라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100으로 바꿔라. 그래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50 출력됐다가 사이즈인 4가 출력됐다가 n의 값이 100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다시 100이 출력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코드를 한번 치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한테 정말 중요한 이 메모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다음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시건 DB 프로그램을 하시건 실제 데이터가 메모리상에 어떻게 자리를 잡고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메모리 그리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된다. 초보 때는.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머릿속으로도 다 계산이 되는데요. 지금은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는 것과 메모리 구조를 그려내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 꼭 막 그 그림판에다가 이렇게 슬쩍슬쩍 그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꼭 연습장에다가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인트형 메모리 2개를 만들고 싶어요. 한마디로 4바이트짜리 정수를 담는 메모리 공간 2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 만들고 여기다 10을 넣고 싶어요. B를 만들고 여기다 20을 넣고 싶어요. 두 값을 출력하고 싶어요. 정수 출력해, 정수 출력해. A와 B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막 문법을 외울 필요는 없고 연습을 통해서 체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하고 나면 머릿속에도 그려져야 돼요. 뭐가 그려져야 되냐? 메모리 공간이 그려져야 돼. 메모리 공간 어디에 자리를 잡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알지 못해요. 이거에 대한 언급도 다음에 가상 주소 공간에 대한 언급을 할 때 한번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변수가 자리를 잡는 공간들이 따로 있어요. 뭐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도 있고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도 있고 뭐 글로벌 데이터라는 메모리 공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4바이트짜리 몇 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짜리 A라는 변수가 만들어졌고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메모리다 이런 뜻이에요. 4바이트짜리 B라는 메모리가 만들어졌고 이 둘 사이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위치에 만들어질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A의 값으로는 뭐가 들어가 있죠? 10이라는 정수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B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20이라는 정수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연산자를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될 텐데 이 10이라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주소가 몇 개가 있을까요? 그렇죠. 4개가 있어요. 왜? 4바이트니까. 4바이트, 1바이트당 주소가 1개 있으니까 여기에는 4개의 주소가 존재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얘도 4바이트니까 여기도 4개의 주소가 존재해요.
그런데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4개의 주소 중에 정말 중요한 주소를 시작 주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의 시작 주소가 100이었다면 얘는 1001, 1002, 1003이 되는 거예요. 만약 얘의 시작 주소가 501F였다면 얘는 FC였다면 그럼 어려울까요? F0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501F1, 501F2, 501F3 이렇게 4개의 주소가 이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건 이 시작 주소들이에요. 요놈과 바로 요놈이 돼요. 왜냐하면 CPU에서 메모리하고 대화를 할 때 100, 1001, 1002, 1003에서 읽어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1000이라는 주소에서 4바이트를 읽어와 이렇게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4바이트를 읽어와라도 하지 않아요. 32비트 OS라면 1002에서 읽어와 그럼 32비트씩 읽어오는 거예요. 64비트라면 100에서 읽어와 그럼 64비트씩 읽어오는 거예요. 그 읽어오는 그 데이터가 흐르는 통로를 일반적으로 버스라고 하는데 버스에도 뭐 어드레스 버스, 컨트롤 버스, 데이터 버스가 있는데 대충 이런 3단계 정도를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서 1000이라는 주소를 딱 지정을 합니다. 1000에서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버스를 통해서 읽어와라 혹은 써라 이렇게 리라이트를 결정을 합니다. 읽어와라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64비트 OS라면 64비트가 흘러오게 되는 거죠. 어디로? CPU 쪽으로. 이해하시겠죠? 좋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가면서 계속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 시작은 100에서 4개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4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요. 지금은 501F0에서 4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요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복사하도록 하겠어요. 복사. 그럼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차 형식. 여기다가 차 형식 이렇게 써보도록 할까요? 차 형식은 1바이트짜리 정수죠. 네, 1바이트짜리 정수. 저 차는 캐릭터를 나타내요. 사실은 문자 형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형식인데 다른 언어는 문자 형식과 정수 형식이 전혀 다른 형식이에요. 그런데 C 언어는 옛날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문자 형식과 정수 형식이 같은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이건 다음에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는 같고요. 완벽하게 동일하고 저희가 바이트 수를 구해보죠. 바이트 수 어떻게 구한다고 말씀드렸죠? printf 정수 출력해. 정수를 2개 출력해. 하나는 size of A, 하나는 size of B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위에는 사실 이거는 A를 출력하라잖아요. A를 출력하라. 그런데 A는 변수니까 변수를 출력하라가 아니라 그 변수의 내용물을 가져와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의 내용물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A의 내용물은 10이니까 10이 출력되는 거고요. B의 내용물은 20이니까 2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얘는 사이즈 오브 연산자라고 부르는데요. A가 몇 바이트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연산이 되고 나면 값이 딱 하나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하고 똑같냐면 1 이렇게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1바이트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도 연산이 되고 나면 뭐가 있는 거와 똑같냐면 1이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 형식이라서 모두 다 1바이트가 출력이 된다.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int가 인티저라는 뜻이에요. 정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고 많이 사용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상태로 되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A와 B는 이렇게 4바이트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바이트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저희가 이왕 했으니까 복사해 볼까요? 복사.
복사. 둘 다 변수니까 A의 값도 바꿀 수 있죠? B의 값도 바꿀 수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값을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A의 값은 B로, B의 값은 A로. 아시겠어요? 그럼 값을 넣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이거 지우죠. 이거 지우고 한 줄 지우고요. 많이 하는 내용이 당연히 A에다가 누를 넣고 B를 넣고 B에다가 누구를 넣으면 되겠어요? 네, A를 넣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나 출력을 해보세요. 네. 모두 다 얼마가 출력이 되죠? 모두 다 출력을 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20이 출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값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명령은 순차적으로, 모든 문장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A는 B라는 문장이 실행이 되고 B는 A라는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A에다가 누굴 넣으래요? B를 넣으래요. 이건 B의 내용물을 읽어와서 라는 뜻입니다. A라는 메모리에다 넣어라. B의 내용물을 읽어와서 얼마예요? 20. 그걸 A에다 넣어라 그랬으니까 얼마로 바뀌었어요? 네, 대답을 안 해도 갑니다. 20으로 바뀌었죠. 네, 좋아요. 그런데 다시 B에다가 누구를 넣어요? A를 읽어와서, 그렇죠. A를 읽어와서 라는 뜻이에요. A 얼마예요? 20. 읽어와서 다시 B에다 넣어서 이게 안 바뀐 게 아닙니다. 다시 20을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A, B가 모두 다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 근데 나의 목표는 뭐였어요? 아니, 나의 목적은 A와 B를 교체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A는 B 자리로 가야 되고 B는 A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쓸까요? 우리가 순서를 맞출 때, 정렬 같은 거. 정렬이라는 건 상대적인 위치를 바꾸는 거거든요. 너가 앞서거니 내가 뒤서거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혹은 뭔가를 교체할 때, 뭐 리버스라든가 뭔가 뒤집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위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위치. 서로 간의 위치에 있는 내용물들을 바꾸는 거니까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쓰는, 이걸 보통 수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수압핑을 하고자 할 때 그래서 쓰는 방식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다시 저희가 10이 있고 20이 있다면 이걸 넣는 순간 사라져요. 이걸 넣는 순간 사라지니까 이걸 잠시 피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공간 하나를 더 만들어요. 얘를 피신시켜야 되니까 얘하고 똑같은 형식의 메모리 공간이어야 되겠죠. T를 만들어서 A를 T에 넣고 B를 A에 넣어서 다시 T를 B에 넣으면 이렇게. 그래서 얘를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로테이션. 아시겠어요? 네. 두 원소를 바꾸려면 로테이션을 수행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냐면 부가적으로 사용될 메모리 공간 T가 필요해요. T. 인트형 T라는 메모리를 하나 만들어서 T에다가 A를 잠시 보관시키는 거죠. 잠시 동안. 그리고 A에다가 B를 넣고 난 다음에 B에다가는 조금 전에 보관해놨던 T의 내용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코드로만 보면 안 돼요. 코드로만 보면 안 되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런 건 이렇게 쉽게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더라도 다음에 이런 복잡성이 커지면 절대 머릿속으로 계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뭐를 하라고요? 메모리를 꼭 그려라. 아시겠어요? 메모리 그림을 꼭 그려라. 그래서 저희가 메모리라는 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번호들이 순차적이에요.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만들어지니까 제가 여기다가 쓰더라도 얘는 여기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썼을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T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선형 메모리 구조를 사용하니까 이 중간 어딘가에 이렇게 T가 만들어지고 10을 잠시 보관을 시켜놨다가 다시 T를 가져가서 B에다가 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집기를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했더니 A가 가지고 있는 값과 B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이렇게 교체가 되더라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코드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코드니까 다음에 또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네.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정수와 문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수치 데이터에 C 언어는 크게 정수 데이터와 실수 데이터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자 데이터는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많이 정수 데이터와 완벽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문자 데이터는 C 언어는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지가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문자 데이터도 정수 데이터에 해당한다, 그런 건데, 정수 데이터의 크기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크기만 정리를 하면 차 형식, 소트 형식, 쇼트 형식, 그리고 인트 형식, 그리고 롱 형식이 있다. 얘는 몇 바이트? 1바이트. 얘는 몇 바이트? 2바이트. 얘는 각각 4바이트. 실수 형식에는 뭐가 있어요? 플롯이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플롯. 우리가 다음에 많이 사용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얘네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더블 형식이 있다. 8바이트다. 그래서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이게 6가지 형식이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촤라는 형식이 바로 캐릭터의 약자예요. 문자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원래 이 촤를 만들어낼 때 뭘 위해서 만들어냈냐? 바로 문자 보관을 위해서 만들어냈어요. 문자를 보관하기 위해서. 문자도 모두 다 보관되기 위해서는 뭘로 정의가 되냐? C 언어에서는 모두 다 정수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문자를 정의하기 위한 정수들이 다 매핑되어 있는데요. 그런 매핑을 문자 코드표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문자를 인코딩하기 위한, 코드표를 매핑시키기 위한 인코딩 방식이 너무 다양해요. 뭐 유니코드도 있고 EBCD도 있고 뭐 아스키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걸 공부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컴퓨터가 영어문화권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아스키라는 방식의 문자 코드로 영어문화권의 문자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 컴퓨터 프로그램상에 표현이 되고, C 언어도 처음에는 그 아스키 코드를 사용한 문자 코드 방식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한글이라든가 아스키 코드에는 한글, 뭐 일본어, 뭐 프랑스어, 뭐 이런 것들이 표현이 안 돼요.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도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음에 저희가 공부를 할 거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스키 코드만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문자만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정수를 표현할 때 아스키를 쓸까요? 아스키라는 문자 코드 방식은 7비트예요. 7비트. 확장 아스키 코드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7비트예요. 7비트다 보니까 2의 7승만큼만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28개의 문자만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영어 문화권의 문자를 표현한다. 영어 문화권의 문자를. 그래서 특수 문자, 숫자 문자, 영어 문화권의 문자를 표현하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는 숙제, 이번에 숙제죠. 바로 그 128개의 문자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확인하시고 어떤 문자들이 있는가, 이 128개의 문자를 아스키 문자를 확인해 보시면 이게 우리 숙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도 많이 쓰는 문자는 외워야 되는데 정수 대문자 A는 정수 65로 예약이 돼 있어요.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소문자 A는 97로 정의가 돼 있고요. 영문자 0, 그러니까 숫자 문자 0은 48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대문자 B는 얼마냐? 그러면 얘는 1씩 증가를 해서 66이고요. 소문자 B는 얼마냐? 그러면 98이고요. 이렇게 점점점 가는 거예요. 숫자 문자 1은 얼마냐? 그러면 얘는 49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스키 코드 문자만을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운 이 방식 중에 정수 방식은 4개고 4개 방식 중에 차형식은 1바이트니까 얼마든지 아스키 문자 128개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형식을 문자 형식이다 라고 정의를 한 거죠. 영어 문화권에서. 그런데 한글은 표현할 수가 없다. 이 상태에서. 그래서 말 그대로 저희는 한글 넣고 싶은데요. 그러면 안 들어간다. 지금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어요. 저희가 복사 그래서 저희가 %d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문자를 표현하려면 우선 제가 65 여기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어요. 65 그러면 정수를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65 2개가 출력될 거 아닙니까? 65 2개가. 그런데 만약 여기를 문자로 출력해줘 라고 하면 네, 다시 강조하지만 C 언어는 문자 형식을 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정수가 그냥 문자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d는 포맷으로 정수를 출력하라고요. %c는 포맷으로 문자를 출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5는 문자로 출력하면 얘는 대문자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A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한 문장 컨트롤 C V를 해서 한 문장을 더 복사한 후에 저희가 조금 전에 이렇게 큰 따옴표는 뭘 나타낸다 그랬냐면 문자열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건 정의예요. 정의. 이 안에 어떤 문자가 들어가든가 얘네들은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정의. 여기다가 한자를 쓰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 2번 해서 큰 따옴표가 됐어요.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치게 되면 얘는 뭘 나타내냐? 문자를 나타냅니다. 문자.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컴파일러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컴파일러가 약속을 했어요.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를 하면 얘를 뭐라고 하자? 문자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다 씁니다. 뭐라고 쓰냐? A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 뭐라고 쓰냐? A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써보세요. 이렇게 쓰고 나면 우리 눈에는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컴파일러는 똑같이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65와 A 문자가 이렇게 달라 보이지만 컴파일러는 얘도 내부적으로 65라는 정수로 메모리에 보관을 하고 얘도 내부적으로 65라는 정수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65를 출력해라. 65의 문자를 출력해라와 똑같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좋아요. 복사.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여기다가 저희가 1을 더할 수 있죠. 우리 연산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1 더하라. 65에다 당연히 정수 65에다 1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66이 되겠죠. 66이. 똑같이 뭐를 할 수 있냐. 이 모두, 다시 말하지만 우리 눈에는 이게 정수처럼 안 보이죠. 얘는 정수입니다. 정수. 그래서 1을 더하고 얘도 정수예요. 여기다가 얼마든지 1을 더할 수가 있다. 정수처럼 안 보이지만 컴파일러는 얘를 정수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66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고 66이기 때문에 얘를 정수로 출력하라. 66이 출력되겠죠. 66이기 때문에 얘를 문자로 출력하라. 그러면 B라는 대문자가 출력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혹시 여기까지 하면서 질문이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나요? 오늘까지는 너무 기초적인 내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실습도 별로 없었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배우는 내용도 많고 실습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